시청하시기 전에 STV 상생방송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치유와 생존, 도통문화를 전하는 동방신선학교 개벽 뉴스입니다. 다가오는 후천 새 문명의 비전이 담긴 삼신일체 상제님과 수부님의 새 역사 이야기. 오늘의 도전 말씀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도전 8편 101장 2절입니다. 포교의 도가 먼저 유김을 정하고 차례로 전하여 천하에 미치게 되나니 이것이 연맥이니라. The Tao of spreading the teachings is to first form a team of 6, and then each team member conveys the teachings to form another team of 6, until eventually all the world is thus encompassed. This is the succession of conveying my teachings. 한 줄씩 보겠습니다. 포교의 도가 먼저 유김을 정하고 The Tao of spreading the teachings is to first form a team of 6. 차례로 전하여 천하에 미치게 되나니 And then each team member conveys the teachings to form another team of 6 until eventually all the world is thus encompassed. 이것이 연맥이니라. This is the succession of conveying my teachings. 선천에서 후천으로 넘어가는 가을 대개벽기의 역사하는 상제님의 일꾼은 지구촌 전 인류를 구원하고 후천 가을에 조화 신문명을 개척합니다. 이 행랑군이 바로 의통성업을 집행하는 유김 독군입니다. 이어서 지구촌 개벽 소식입니다.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가 심각한 음식 부족을 겪는 가운데 어린이들의 영양 상태가 극도로 나빠지고 있다고 영국 BBC가 보도했습니다. 11일 BBC에 따르면 유엔은 가자 북부 지역 어린이들의 급성 영양 실조가 급격히 증가해 현재 임객점인 15%를 넘어섰다고 경고했습니다. 유엔 인도주의 업무조정국은 지난달 가자 지구 북부에 파견된 구호단의 절반 이상에 대해 접근이 거부됐다고 밝혔습니다. 고오픈 전달 방법과 장소에 대해 이스라엘군의 간섭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이 때문에 가자 북부 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30만 명이 대부분 인도주의적 지원을 받지 못해 기근의 위험이 커지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증언도 비슷합니다. 고립된 북부 지역의 남은 주민들은 구호대가 제때 도착하지 못하면서 아이들이 며칠 동안 음식을 못 먹은 채 지낸다고 BBC에 말했습니다. 한 구호활동가는 일부 주민들이 생존을 위해 동물 사료를 갈아서 식량을 만들어 먹었지만 그나마 그 재고도 바닥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제주도 앞바다에 위치한 거대한 대륙붕 칠광구가 한국과 일본 영유권 분쟁의 뜨거운 감자가 될 조짐입니다. 양국은 바닷속 유전이 묻혀 있을 수 있는 칠광구를 공동 개발하기로 협정을 맺은 바 있습니다. 13일 일본 중의원 예산위원회 의사록에 따르면 가미카와 료코 일본 외무상은 지난 9일 무소속 오가타 린타로 의원의 협정 기한 만료에 대한 질문에 재교섭을 포함해 재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적절히 대응할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유엔 해양법 규정이나 국제 판례로 볼 때 중간선을 바탕으로 경계를 확정하는 게 공평한 해결이 될 것으로 보인다는 입장입니다. 일본 정부가 이처럼 칠광구의 영유권을 주장하게 되면 일본 쪽에 가까운 해역 대부분이 넘어갈 것으로 우려가 됩니다. 협정 체결 당시와는 달리 1982년 유엔 해양법 협약이 만들어지고 그 뒤 국제 판례도 중간선을 기본으로 경계를 정하는 추세인 만큼 협정 기한이 종료되면 일본 정부가 유리한 위치에 서게 되기 때문입니다. 한국 정부는 박정희 정부 시절 국제법 판례상의 대륙 연장론에 입각해 칠광구의 영유권을 선언하고 개발을 도모했으나 일본과 대립하는 과정에서 영유권 문제를 잠정 보류하고 50년의 기간을 설정해 공동 개발하기로 협정을 맺었습니다. 1978년 발효한 이 협정은 2028년 6월 22일 종료됩니다. 협정 만료 3년 전부터는 재교섭을 요청할 수도 있어 일본 정부가 중간선에 의한 영유권 설정을 주장하고 나서면
당장 내년부터 양국 간 분쟁이 가시화될 수 있습니다. 7광구는 석유와 천연가스 등이 매장돼 있는 것으로 알려져 한때 한국에 산유국액금을 갖게 하기도 한 해역입니다. 하지만 일본은 협정 체결 후 공동 탐사와 개발에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면서 협정 적용 시한은 4년밖에 남지 않게 됐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미국에서 타액 한 방울로 유방암을 진단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됐습니다. 미국 플로리다 대학 화학공학과 연구팀은 소량의 타액 속에 들어있는 2가지 암생물 표주로 유방암을 진단할 수 있는 휴대용 검사 장치를 개발했다고 헬스데이 뉴스가 13일 보도했습니다. 손바닥만한 크기의 이 장치는 시험지에 타액 샘플을 떨어뜨리면 5초 만에 검사 결과를 보여준다고 연구팀은 밝혔습니다. 결과는 건강한 유방, 초기 유방암, 진행성 유방암 총 3가지로 보여주는데요. 물론 상용화까지는 많은 관문을 넘어야 합니다. 연구진은 인간 타액 21개 샘플을 이 장치로 검사한 결과 건강한 유방 조직과 암 조직을 정확하게 구분해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타액 샘플에 들어있는 유방암 생물 표제의 밀도가 극소량이라도 검사 결과는 정확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검사에 필요한 시험지 가격은 몇 센트에 불과하고 재사용할 수 있는 회로 기판도 $5 수준이어서 검사 비용이 얼마 들지 않는다고 연구팀은 밝혔습니다. 현재 유방암 진단에 사용되고 있는 유방 엑선 촬영, MRI, 초음파 검사는 거창한 검사 장비가 필요해 검사 비용이 많이 들고 저설량의 방사선 노출을 감수해야 합니다. 이 연구 결과는 미국 물리학연구소 학술지 진공과학기술비 최신호에 발표됐습니다. 이어지는 순서는 상생라이프입니다. 안녕하세요. 1타 증산도 남상현입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서 천지공사 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신축년 이후 연사는 내가 맡았느니라는 말씀처럼 상제님이 도통문을 여신 31살 되시던 신축년부터 9년 동안 천지공사를 행하셨습니다. 이 천지공사는 3개 대권을 행사하시는 우주의 통치자, 우주의 경영자이신 상제님만이 가능하신 일이고 천지공사 보신 그대로 이 세상은 1.1에게 어김도 없이 가을 개벽을 향해 흘러가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상제님의 천지공사는 크게 세계 정치 판도가 흘러가는 세운과 상제님의 무국대도 증산도가 흘러가는 도운으로 전개되고 구체적으로는 1변, 2변, 3변으로 전개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세운공사의 1변과 2변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제님께서 천지공사를 보실 때 1800년대, 1900년대 초에 국제 정세를 살펴보겠습니다. 당시는 영국, 프랑스, 스페인, 러시아 등 서양 제국주의 국가들이 아메리카, 아프리카, 아시아를 침략하면서 식민지 쟁탈전을 할 때입니다. 이들 제국주의 국가들은 문명화라는 미명 아래 약소국을 침탈하면서 야만적인 행위를 곳곳에서 자행하였습니다. 동양의 여러 나라들은 서양의 침략 총칼 앞에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상황을 상제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동양의 형세가 누란과 같이 위급하므로 내가 붙들지 않으면 영원히 서양으로 넘어가게 되리라. 상제님은 이런 혼란한 상황을 바로잡고 동서의 세력 균형을 맞추고자 하셨습니다. 약소국이 독립을 할 수 있게 하셨고 궁극적으로는 전 세계가 한 가족으로 통일될 수 있도록 만드셨습니다. 이건 선천의 어떠한 성자들도 불가능하고 오직 상제님만이 가능하신 일입니다. 상제님께서는 세계 정치의 울로를 오선위기 도수로 정해 놓으셨는데요. 상제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현하 대세를 오선위기의 기령으로 돌리나니 두 신선은 판을 대하고 두 신선은 각기 훈수하고 한 신선은 주인이라. 주인은 어느 편도 훈수할 수 없어 수수방관만 하고 다만 손님 대접만 맡았나니 연사에 큰 흠이 없어 손님 받는 예만 빠지지 아니하면
주인의 책임은 다한 것이니라. 바둑을 마치고 판이 해치면 판과 바둑은 주인에게 돌아가느니라. 다섯호자 신선선자 둘러쌀 위자 바둑 기자로서 순창 회문산의 오선위 기열은 다섯 신선이 바둑 두고 있는 형국의 천지대명당 혈자리입니다. 바둑은 바둑판과 흑돌과 백돌이 있습니다. 백돌과 흑돌이 서로 공격과 방어를 하면서 땅을 따먹는 것인데요. 상제님께서는 한반도를 바둑판, 그리고 한반도에 지리적으로 정치적으로 절대적인 영향을 끼치는 세계 4대 강국을 바둑을 두는 네 신선으로 비유하셨습니다. 한반도를 차지하기 위해 패권 다툼을 벌이면서 지구촌 정치 질서의 대세를 형성해 나가도록 공사를 보셨습니다. 결국 이 오선위기의 패권 다툼은 대전쟁으로 현실 속에서 폭발하게 됩니다. 다음은 세 차례의 씨름판 도수입니다. 오선위기 바둑판은 상제님의 말씀처럼 내 일은 삼변 성돈이라 하신 말씀 그대로 세 번의 대국을 거치는데요. 세 번의 대국을 씨름판으로 비유하셨습니다. 상제님 말씀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현하 대세가 씨름판과 같으니 애기판과 총각판이 지난 뒤에 상씨름으로 판을 마치리라. 씨름은 우리나라 민속 경기로서 두 남자가 청사빠와 홍사빠를 메고 씨름판에서 힘을 겨루어 넘어뜨리는 경기입니다. 전국 마을 어디에서나 장마당이 서면 항상 씨름 경기가 열렸고 씨름을 통해 가장 힘이 센 사람인 천하장사를 뽑기도 하였습니다. 후천 가을 개벽 실제 상황으로 들어가는 때 선촌 5만 년 쌓여온 상극의 기운을 거두시기 위해서 상제님께서는 조선을 중심으로 4대 강국이 바둑을 두는 오선위기 형국으로 크게 세 차례의 대국을 거치게 하셨습니다. 그 세 차례의 대국을 씨름판에 비유하여 애기판, 총각판, 상씨름판이라고 하셨습니다. 애기판은 힘이 가장 약한 애기들이 씨름하는 형국으로, 즉 조선을 두고 러시아와 일본이 대결하면서 1차 세계대전으로 폭발합니다. 총각판은 총각들이 씨름하는 형국으로 중국과 일본이 대결하면서 그 결과로 2차 세계대전으로 폭발합니다. 상씨름은 가장 덩치가 크고 힘이 센 장사들끼리 씨름으로 상은 최고의 뜻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상씨름은 더 이상이 없는 씨름, 최후의 전쟁입니다. 북한과 남한의 주인들끼리 대결하면서 남북 상씨름, 최후 대전쟁, 3차 세계대전이 폭발하면서 실제 후천 가을 개벽 상황으로 진입하게 됩니다. 오선위기 바둑판과 씨름판으로 둥글어가는 세상 울로를 안경전 종조사님 말씀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세운공사는 그 판도가 지구의 중심이자 혈자리인 한반도를 바둑판으로 삼아 주변 4대 강국이 바둑을 두는 형국으로 되어 있다. 이 오선위기 판이 애기판 1차 세계대전, 총각판 2차 세계대전을 거쳐서 인류 역사를 마무리 짓는 주인끼리 한판 승부인 상씨름으로 매듭 지어진다. 그리고 바로 이 남북 상씨름의 발발과 동시에 전 인류는 개벽의 실제 상황으로 진입하게 된다. 상제님 후천 가을 성경 세계를 향한 세운공사의 첫 번째 애기판에 대해서 들여다보겠습니다. 이제 만일 서양 사람의 세력을 물리치지 않으면 동양은 영원히 서양에 짓밟히게 되리라. 그러므로 서양 세력을 물리치고 동양을 붙잡음이 옳으니 이제 일본 사람을 천지의 큰 일꾼으로 내세우리라. 내가 일러 전쟁을 붙여 일본을 도와 러시아를 물리치려 하노라. 애기판은 일본과 러시아가 조선을 두고 한판 전쟁을 벌인 것입니다. 이때 오선위기 러시아의 훈수군은 불란서, 지금의 프랑스가 붙고 일본의 훈수군은 영국이 붙었습니다. 러일 전쟁은 1904년부터 1905년 동안 1년 동안 있었습니다. 당시에 러시아와 일본의 국력 차이는
엄청났는데 러시아가 일본에 패한다고 생각한 나라는 전 세계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상제님 공사로 일본이 러일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러일 전쟁 패배 후 유럽으로 눈을 돌린 러시아는 얼지 않는 항구 발칸 반도에 눈독을 들이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발칸 반도에서는 러시아를 중심으로 한 범슬라브주의와 오스트리아를 중심으로 한 범게르만주의가 격렬하게 충돌하게 됩니다. 이런 와중에 1914년 6월 28일 오스트리아의 황태자 부부가 보스니아의 수도 사라예보를 방문했다가 범슬라브주의의 세르비아 청년에게 피살되었습니다. 이 사건이 도화선이 되어 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게 되었습니다. 끝나지 않을 것 같았던 전쟁은 이상하게도 인플루엔자가 확산이 되면서 특히 젊은 군인들이 많이 희생을 당하면서 부랴부랴 평화협정을 맺고 종식이 되었습니다. 전쟁을 질병이 끝낸 것입니다. 애기판을 거치면서 제국주의 아래에서 신음하던 약소민족 국가들이 독립을 하였고 상제님께서 조화 정부에서 짜 놓으신 세계 일가 통일 정권이 지상에 처음 손을 보이게 되는데 그것이 국제연맹입니다. 전쟁과 질병을 통해 인류가 진정으로 하나가 되어 나아가는 기낭인 여정의 첫 발자국을 뗀 것입니다. 애기판을 지나면서 인류는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 국제연맹을 창설하지만 미국 등의 불참으로 힘이 약했습니다. 이 평화는 오래가지 못하였습니다. 장차 일천 전쟁이 2번 일어나리니 첫 번째에는 천국이 패하고 말 것이요 두 번째에 일어나는 싸움이 10년을 가리니 그 끝에 일본은 패하여 쫓겨 들어가고 호병이 침노하리라. 상제님 공사 정신 그대로 총각판 오선이기로 역사의 물결이 거세게 조선을 몰아쳤습니다. 1929년 세계 대공황이 일어나면서 세계 열강들은 자기가 살기 위해 약소국들을 침략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조선을 병합한 일본 또한 중국 대륙 침략에 열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대동아 공영권 수립이라는 기치를 걸고 중국의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1931년 만주사변과 그리고 1937년 7월에서 45년 8월까지 중일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이로써 세계는 총각판 씨름 속으로 휘말려 들어갔습니다. 이 총각판 씨름의 훈수꾼으로 중국은 소련과 중소 불가침 조약을 맺고 일본은 독일과 방공협정을 맺음으로써 대결 구도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내가 이제 일본을 도와 잠시 천하 통일의 기운과 1월 대명의 기운을 붙여 주어 천하의 역사를 하게 하리라. 그러나 그들에게 한 가지 못 줄 것이 있으니 곧 어질 인자라. 만일 어질 인자까지 붙여주면 천하는 다 저희들의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 일본의 기세는 정말 대단했습니다. 상제님께서는 일본에게 큰 기운을 몰아주셨습니다. 동아시아의 많은 나라가 일본의 손아귀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일본은 전쟁을 일으키면서 너무 많은 사륙을 하고 또한 패권을 잡기 위해 스승국인 한국을 완전히 지구상에서 없애버리기 위해 배응망덕한 일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또 일본의 근대화 현대화를 도와준 미국을 자기의 패권을 위해 진주만을 기습 공격함으로써 태평양 전쟁 또한 일으켰습니다. 그 전까지 참전하지 않았던 미국을 2차 세계대전으로 끌어들임으로써 일본은 신도의 중엄한 경고, 스승을 저버리고 배신한 자는 10,000번 죽어도 마땅하다는 배응망덕 만사신의 형법에 걸려 참혹하게 망하게 됩니다. 일본 사람이 미국과 싸우는 것은 배사유를 범하는 것이므로 장광 80리가 불바다가 되어 참혹히 망하리라. 이 공사로 일본은 히로시마 즉 광도와 나가사키 즉 장계에 원자 폭탄 2방을 맞게 되고 전쟁에서 항복하게 됩니다. 그날이 8월 15일입니다. 상제님께서는 핵폭탄이 떨어지는 장소, 날짜까지 정확하게 천지공사를 보셨습니다.
놀랍고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총각판인 2차 세계대전은 미국의 전쟁 참전으로 전세가 기울어지고 핵폭탄 투하로 일본이 항복하면서 연합군이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총각판을 통해 많은 약소국들이 독립을 하게 되었으며 세계대전의 재발을 막기 위해 국제연맹보다 더 강력한 세계기구로서 상제님의 세계 일가 통일정권 공사가 발현되어 국제연합 유엔이 창설되었습니다. 상제님 천지공사를 알고 보면 상제님 말씀 그대로 한반도는 바둑판인 동시에 씨름판이 되어 세계 역사가 흘러왔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세상의 역사가 상제님이 집행하신 9년 천지공사 그대로 움직여 간다는 사실은 정말 깜짝 놀랄 내용입니다. 오늘은 애기판과 총각판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쌍씨름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동방신선학교 개병 뉴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STV 상생방송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이제 고요한 마음으로 자세를 바르게 하며 눈은 지그시 감습니다. 잡념을 끊도록 허리를 곧게 쭉 펴니다. 생각으로 우주 원십자를 긋고 원십자를 빙 둘러 정원을 그립니다. 이제 원십자 정중앙 영영좌표에 나의 회음을 맞춥니다. 나의 회음이 영영좌표와 일치하는 순간 나는 무극의 조화바다 속에 뛰어들어 온 우주와 하나가 됩니다. 이제 모든 것을 비우고 숨결을 느끼며 고요하게 내쉬고 들이마셔 봅니다. 나의 하단전을 바라보며 숨을 점점 더 천천히 깊게 호흡합니다. 이제 천천히 숨을 내뱉습니다. 천천히 내쉬는 숨에 스트레스와 피로, 우울, 불안, 원망과 분노 등 모든 어둠을 몸 밖으로 내보낸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천천히 숨을 깊이 들이쉽니다. 나의 생각으로 하단전을 열어 우주 조화의 빛과 생명의 기운을 가득 들이마십니다. 잠시 호흡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옴과 훔으로 우주 율려의 조화빛을 내 안에 채우는 주문 수행을 하겠습니다. 이 대우주의 율려를 내 몸에 실는 가장 지극한 소리가 바로 옴과 훔 사운드입니다. 옴과 훔 사운드로 수행을 하면 우주의 무궁한 빛의 기운이 내 몸에 꽉 차게 되고 호흡으로 수화가 순환 반복하면서 태토가 형성됩니다. 태토가 생성된다는 것은 내 몸의 면역력이 상승하고 내 삶이 건강해지며 무한한 자신감이 생기게 되는데요. 그 과정에서 자가치유가 함께 이루어집니다. 내 몸의 중심맥인 축맥을 따라 나의 숨결과 주문의 빛기운이 하나 되어 백회와 회음 사이를 함께 오르내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마음으로 옴 하며 축맥을 따라 백회에서 회음까지 숨을 쭉 내립니다. 상단의 불기운이 축맥을 따라 아래로 쭉 내려오면 하단의 옴의 빛을 폭발시켜 붙입니다. 다음은 마음으로 훔 하며 축맥을 따라 회음에서 백회까지 숨을 쭉 올립니다. 하단의 물기운이 시원하게 위로 올라가면 머리 중앙에 홈의 빛을 폭발시켜 붙입니다. 지금부터 옴과 훔으로 소화 기운을 순환시키는 수행을 해보겠습니다. 우주를 낳은 율려소리, 옴과 훔을 바탕으로 신의 2대 여의주 주문인 시천주주와 태율주가 완성되었습니다. 율려조화의 두 주문, 시천주주와 태율주를 정성껏 송주하여
나의 하단전을 강화하고 상단을 정화하는 수행을 하겠습니다. 두 주문의 빛의 기운을 하단에 집중해서 넣으면 영원한 생명과 수행력의 바탕인 정단이 형성됩니다. 정단이 만들어질 때는 물과 관련된 영상이 자주 보이고 정단이 형성되면 하단에 빛의 알이 보이게 됩니다. 정단을 만들 때는 손동작을 주문 소리에 맞춰 하단에 주문의 기운을 넣어주는 동작을 반복하시면 됩니다. 시천주 조하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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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천주 조하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지기금지 원의 대왕 지움치태울 천사문구 내죄야노래 내양미사파 지움치태울 천사문구 내죄야노래 내양미사파 지움치태울 천사문구
이제 빛의 유전자와 함께 내 몸의 기의 통로를 뚫는 정화 수행을 하겠습니다. 충맥과 임동맥은 탁하고 오염된 기운으로 매일 조금씩 막히기 때문에 날마다 세수하듯 매일 뚫어야 합니다. 충맥과 임동맥을 맑힌 만큼 천직 기운을 받아내릴 수 있습니다. 먼저 빛의 유전자로 광선 여의봉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나의 손목에 백광의 빛 팔찌처럼 있는 상제님과 태어령님의 조화광채, 빛의 유전자를 생각으로 DNA 나선 형태처럼 꼬아 하나로 만듭니다. 하나로 합쳐진 두 분의 조화광채, 빛의 유전자로 길이 30cm, 직경 3cm의 막대기처럼 길쭉한 빛봉을 만들고 양 끝을 뾰족하게 하여 백회 아래에 수직으로 세웁니다. 충맥을 따라 생각으로 광선 여의봉을 백회에서 회음까지 위아래로 이동시키면서 막힌 곳을 진득하게 뚫어보겠습니다. 기천주 조하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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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하정 영세불망만사지
다음은 광선 여의봉으로 임동맥을 뚫겠습니다. 그럼 광선 여의봉을 생각으로 회음 쪽으로 옮깁니다. 임동맥을 뚫을 때는 호흡에 맞춰 뚫는 게 좋습니다. 회음에서 동맥을 따라 들숨으로 광선 여의봉을 올리고 인맥을 따라 날숨으로 내리며 임동맥을 정화하겠습니다. 지움지태울 전사문구 ум니지야노래 ум니암니사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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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움지태울 전사문구 ум니지야노래
이번에는 율려조화의 빛꽃 설려화를 심고 자가치유 수행을 하겠습니다. 설려화는 우주의 진선미 자체이며 모든 가치를 집약한 조화꽃입니다. 이 꽃을 통해 우리는 우주의 무궁한 빛과 하나 됩니다. 그럼 설려화 빛폭발 수행을 시작하겠습니다. 설려화 반짝반짝 빛폭발 수행법의 3대 공식은 첫 번째, 내 몸에 꽃을 심습니다. 두 번째, 꽃이 분화돼 퍼지면서 반짝반짝 빛을 냅니다. 세 번째, 율려 빛꽃의 에너지가 서로 뭉쳐지며 빛폭발이 일어납니다. 이제 생각으로 내 머리 상단에 모셔진 본체 설려화와 똑같은 설려화를 원하는 개수만큼 분화해 만듭니다. 아픈 부위에 설려화 줄기를 힘차게 톡 꽂아 심겠습니다. 시천주 조하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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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천주 조하정 영세 불망만사지 천주 조화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조화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조화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조화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이제 아픈 부위에 가득 차 반짝이는 수많은 설려와 빛꽃들이 불꽃 폭죽이 터지듯이 빛 폭발을 합니다. 그래서 아픈 부위 전체가 빛이 됩니다. 이 빛은 만유 생명의 원천적인 동력원, 우주 율려의 조화 빛으로 더욱 강력한 소생력을 가지고 나를 자가치유해 줍니다. 천주 조화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조화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조화정 영세
지움치 태울 천상운군 움니지야 니함니사파 지움치 태울 천상운 움니지야 노래 움니함니사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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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움치 태울 천상운 움니지야 노래 움니함니사파
다